앞으로 모든 CCTV 기술에서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CCTV 기술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하나의 렌즈, 큰 렌즈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렌즈들이 들어가서 동시에 사방 각도를 촬영하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7번 카메라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노트북과 컴퓨터가 나고 1번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각 카메라를 화면을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블랙박스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그 상황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렌즈 같은 또 다른 렌즈를 움직여서 큰 렌즈로 그것을 정확히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그렇죠. 동시에 표시되고 클릭을 하면 특정만 전체적인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도 까가지고 뒷부분도 촬영할 수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렌즈, 자잘한 렌즈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렌즈 하나하고 뭐 그렇게 큰 렌즈 2개 하시든지 뒷부분에도 360도로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그 CCTV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블랙박스도 그렇게 하자 그랬죠. 블랙박스 안에 차량의 내부를 갖다 촬영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차량 내부조차도 원하면 다 촬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범죄를 운전기사도 택시 운전사다 뭐 그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차량 안에도 찍는 것이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안에도 360도로 해서 블랙박스 안에서 찍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하나의 화면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잘한 걸로 가운데는 큰 화면으로 앞뒤나 이런 것들은 큰 화면으로 정면은 이제 큰 화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머지를 끄든지 그런 기능도 있고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카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렌즈 안에 렌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가서 미니 렌즈가 들어가서 찍는 카메라 또는 그런 망원 카메라, 망원경인데 망원경을 제가 360도 이렇게 배치한다 그랬죠. 360도로 배치하고 동시에 대공 감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공 감시도 돼. 대공 감시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180도로 보든지 아니면 공중자세는 360도로 위아래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망원 카메라로 그런 기술은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술은 엉터리 기술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도둑질하고 기술 구조를 훔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CCTV나 블랙박스나 망원 카메라나 일체의 모든 카메라, 휴대폰 안에도 그 방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휴대폰도 앞뒤로 이렇게 찍는, 동시에 앞뒤로 찍는 그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안에도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각도를 놔두고 미니 카메라들 놓고 동시에 여러 개 각도를 찍고 원하지 않으면 그건 안 찍으면 되니까 소프트웨어상 프로그램상으로 안 찍고 그것만 찍어도 되고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블랙박스도 그렇게 하고요. 근데 블랙박스하고 CCTV 그 스마트폰 연동해 가지고 차량이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데도 내가 위에 내려가지 않고도 거기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주고 스마트폰으로 어플이 있으면 되겠죠. 프로그램. 이게 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쓸 때는 그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다. 파형이 서로 틀린 걸 쓴다는 거죠. 그래야지 멀리 가고 정확히 오니까 여러 개 묶음이다.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3개가 4개가 됐든 회사 나오겠죠. 거기서 나한테 오고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여기서 영상을 보고 거기서 경고를 해준다든지 블랙박스나 이게 차량에 이렇게 부품 자체로 탑재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 그다음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저 방식의 좌표 방식 또는 좌표 방식으로 숫자로 이제 다 표시한 것. 그다음에 이런 사람의 가령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쪼개가지고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 숫자로 표시합니다. 1cm 단위로 유로 이렇게 해서 적층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좌표 방식도 숫자로 다 표시하고 그럼 매우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뭐 차량이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부터 위치를 파악해서 움직이는 따라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좌표가 표시되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은 아닌데 실감으로 이렇게 어떤 거리가 몇 킬로 남았다 어디 지점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거든요. GPS로 하죠. 그 내비게이션은. 근데 저는 이게 자체적인 GPS 없이 자체적인 그 좌표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군사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드론 재래식 폭탄 키트 달아갖고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폭탄 때릴 수도 있고요. 뭐 드론 비행체도 가가지고 좌표 방식과 또는 자체 좌표 방식 자체적으로 전파를 전 세계적으로 자기에게 딱 정해진 또는 자신들에게 그 숫자로 정해놓은 좌표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을 하고 전파를 쏴갖고 상대방 비행체다 목표물에다 인식을 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그쪽 좌표를 분석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 갈 것입니다. 좌표 방식은 해저도 가능합니다. 바닷속도 뭐 숫자적인 계산을 해서 배가 출발해서 자기가 전 세계적인 좌표 방식이 어디인지 위치 인식하고 움직일 때마다 시간 끄고 좌표가 표시됩니다. 화면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물체를 바닷속에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하고 통신한다. 그러면 거기하고 이쪽 거리를 알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지점인지 좌표를 정확히 잡을 수 있고 나중에 갈 때도 바닷속에 어디 때려 터듬터듬 이게 아니라 정확히 그 좌표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군 탐지 기술도 이 방식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 쓰시면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비게이션도 이제 앞으로 맵 지도 같은 거 만드실 때도 제 방식의 이런 좌표 방식을 통해서 맵 지도를 만드시면 매우 정확합니다. 1cm 단위로도 0.5cm로도 가능해요. 수학적인 계산이 너무 단순해요. 만들기도 쉽고 또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난 거죠. 아이디어가 확실한 거. 전 세계적인 고정적인 좌표 방식과 자체적인 좌표 방식을 섞어 쓸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서 이 좌표 방식을 몇 번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뭐 CC42,680번이라고 어떤 좌표를 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회사는 어떤 이쪽 군에서는 비밀 보안이 더 중요한 거로 그걸 똑같은 좌표를 다른 번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 보안식의 좌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좌표 방식은 로봇 주행, 실내 로봇이다 그러면 실내 안에서도 특정 작업장 안에서의 가로 세로를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수백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로 쪼개서 가로세로 해놓고 좌표 방식을 이렇게 숫자로 다 표시하죠. 1cm 단위로 적층해서 하면은 정확한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각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죠. 전파를 가서 360도로 따가지고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싸가지고 물건의 위치 또는 그 물건의 면적 또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일 수 있는데 이동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게 한다면 이 좌표에서 이 좌표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면 매우 움직임이 정확하죠. 이 방식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다.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사람도 이제 번호로 다 인식하는 거. 어린아이, 어른,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기 유모차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시해서 그에 따라 대응 방법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멈춘다든지 우선 급하게 멈춘다든지 우선 멈춤 이렇게 대응 방법을 가로수, 보행, 그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 건물 이런 것을 표해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이론적으로 좌표 방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A 좌표에서 B 좌표로 건물 뚫고 사람도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행동 요령을 따라서 전부 다 사람, 가로수 이런 걸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신호등, 건물 숫자로 표해서 대응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동 좌표를 A 좌표에서 B 좌표로 움직인다든지 차량이 이쪽으로 오면 나 이쪽으로 피해야 된다든지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 요령을 써놓습니다. 이동 방향, 그 다음에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게 차량도 숫자로 표시하고요. 이 방식은 좌표도 숫자로 표시하고 이 방식은 이제 CCTV나 아니면 로봇, 실내 자율주행 로봇, 뭐 이렇게 맵지도, 내비게이션 맵지도 이것도 다 제 기술대로 군에 작전할 때도 이것도 제 기술이 들어가면 GPS를 대신할 차세대 그 좌표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요. 해줘도 가능.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군 탐지기 만드시거나 하늘에 드론이 비행체를 할 때 이 좌표 방식을 써서 사실 하늘의 지도죠. 하늘의 지도 좌표 방식이 하늘의 지도입니다. 이거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관로 묻어놓은데 또는 어떤 뭐죠? 거기 케이블 TV 공사하는데 그것도 좌표 방식으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로, 수백조 분의 1로 만들어 놓고 가로 세로로 해놓고 적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 숫자로 다 표시하고 그것과는 다르게 그 좌표 방식 내에서 자기 관을 묻어놓은 데 있잖아요. 케이블관, 뭐 아니 케이블은 뭐 전봇대로 가는 데도 있고 지하로도 있는 데도 있고 전기선 그거를 이제 좌표 방식으로 내부를 표시해서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어디서 전기가 이제 누전이 됐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발열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시스템을 놓으면 어떤 좌표에서 어디지 정확히 그 부분만 파서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도 일단 누수가 일어나는데 청음 시스템을 곳곳에 감지 시스템을 놔두면 압력이 이게 틀려진다든지 이런 걸 놔두면 정확히 그 지점만 파면 되죠. 어떤 좌표인지 정확히 나오고요. 상수도 내부 안에도 좌표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YTN 사이언스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 방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내부를 촬영하고 좌표 방식으로 어떤 지점에 있어서 어디가 흠집이 났다. 그것은 면적이 얼마다. 제 기술을 얘기했더니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기술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됐든 누구든 정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지식재산권을 지지해달라는 저것들은 나서면 위법을 지시한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의 기술 100억짜리 훔쳐도 그게 도둑질인데 이 기술이 수십조에 해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수십조 기술이 사실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지피해를 대신하니까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구조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수상하지 않아요. 기술을 팔 때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합니다.